다음은 원가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를 시작하려면 원가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원가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이 되어지는데, 우선은 원가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희생을 모두 다 겪지 않으면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자면 가구를 제조하려면은 가구를 원목을 사오고,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타의 여러 가지의 전기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등등등을 사용을 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가구라는 것을 만들 수 없게 되겠죠. 이와 같이 원가라는 것은 특정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됐거나 혹은 희생될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원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원목을 사왔다 그러면 이제 원목을 사와서 보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가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단이라는 공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목이 투입돼서 원목을 자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립을 또 하고 또 가공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 등을 계속해서 거칠 때마다 많은 원가들이 소요될 겁니다. 인간의 노동력, 기계장치, 또 뭐 전기,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다 어떤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원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생되어진 원가는 곧바로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자산의 개념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앞서 말한 원목은 원재료라는 애가 투입이 되어지는 애, 그리고 투입되어지지 않은 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질 텐데, 투입되어지지 않은 애는 아직도 목재, 원목이라는 재료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산이죠. 자, 그리고 투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투입이 되어지면 곧바로 가구가 되어지나요? 안 되겠죠. 가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노동력도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전기 사용, 기계장치 사용, 수돗물 사용, 이러한 등등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가구가 되기 위한 가공 중에 있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또한 역시 자산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제 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 제품이 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제공품이라는 자산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자산의 형태로 소멸되지 않고 계속 다른 원가로 변형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의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어떤 가구가 이제 탄생하게 될 텐데요. 가구는 이제 드디어,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가구는 드디어 제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가 제조한 어떤 물품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또한 역시 아직은 자산이죠. 왜냐하면 팔려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소멸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드디어 가구는 왜 생산을 했을까요? 책상과 의자는 당연히 판매를 하려고 생산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판매를 이제 하려고 생산한 가구들은 판매되어지는 애와 또 판매되어지지 않는 애로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이때 판매되어지면 드디어 소멸원가가 되는 겁니다. 즉 제품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겠죠. 안 팔려진 애는 당연히 책상 의자와 같은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아직 기업 내부에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제조기업은 자산이 크게 미소멸원가로 남아있는 자산이 원재료, 그리고 제품이 제조 중에 있는 제공품, 그리고 완성이 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제품,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미소멸원가인 자산으로 구분되는 부분과, 자, 또 하나는 이제 원가가 마지막 부분에 완성된 이제 제품은 팔려나가려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팔린 제품, 팔려나갔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 자산이 아니죠. 드디어 이제 원가가 소멸되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멸되어지면서 책상이 외부로 팔려나가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나간 게 아니겠죠. 당연히 팔려나갔으니까 판매된 어떤 가격을 현금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자산의 형태를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는, 즉 수익을 얻으면서 소멸이 되어지는 이러한 자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소멸된 원가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멸되어졌는데 수익을 얻으면서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비용이라고 하고요. 소멸은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잘 안 들어올 텐데 교수님이 예를 들면 쉽게 들어올 겁니다. 자, 원목을 사다가 창고에 놨는데 화재가 난 겁니다. 창고가. 그래서 원목의 상당량이 화재 손실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업에 아직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이제 자산이 아니죠. 회계상의 거래에서 배웠듯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떤 책상이나 아직 책상을 만들고 있는 제공품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소멸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명명하기를 재료가 화재 손실이 났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료, 뭐 간모 손실, 뭐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변형이 돼서 못 쓴다던가, 혹은 파손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재료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된 거겠죠. 자, 이렇게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 소멸되어지는 이와 같은 원가는 우리가 특별히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원가는 크게는 소멸되어진 원가와 그리고 소멸되지 않은 원가인 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때 소멸한 원가 가운데 수익을 얻으면서 소멸한 원가는 우리가 특별히 비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고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된 원가를 손실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원가를 다시 정의를 하면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되었거나 희생될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원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화폐평가의 공준이라는 걸 배웠어요. 회계공준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계 사상은 화폐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원가를 표시할 때도 모든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원가를 이제 원가 계산 혹은 앞서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관리회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원가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품 제조와 관련성에 따라서 우리는 원가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를 합니다. 제조원가는 말 그대로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로서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우리는 제조원가의 3요소, 줄여서 어떤 때 그냥 원가의 3요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제조원가의 3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비제조원가는 제품 제조와는 관련이 없으나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어지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즉 영업사원의 급여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런 애들은 제품 제조와는 무관한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비제조원가이고요.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차입을 했으면 이자 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이런 애들처럼 영업의 비용 또한 비제조원가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개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 바로 사업소득세가 되겠죠. 이런 애들은 모두 다 제품 제조와는 관련 없는 비제조 원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번째 분류를 하게 되면 특정 제품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원가를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책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목 이런 애들은 책상 몇 개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원목이 뭐 4개가 필요하다. 이러면 당연히 2개 만드는 데는 8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런 애들을 직접 원가. 반대로 다른 예를 들면 노무비 같은 경우 우리 기업은 책상, 의자 두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책상을 만드는 데서 작업을 하는 그 사원의 노무비는 책상에만 부과되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원가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의자를 만드는 그 공정에서 일을 하는 사원의 노무비는 당연히 의자에만 부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직접 노무비라는 직접 원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책상과 의자를 오가면서 모두 다 생산 감독하는 생산 감독자나 그리고 공장 전체의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의 급여 이러한 부분들은 책상 의자에 뭐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을 바로 잡아서 책상에만 부과할 수도 없고 의자에만 부과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이러한 원가를 우리는 간접 원가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제품 제조와 관련한 그 제조 원가의 세 가지 요소, 즉 재료 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3개와 그리고 직간접이냐에 따라서 둘을 매칭을 시키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직접 원가인 경우에는 우리는 그와 같은 애들을 직접 원가라는 말을 부릅니다. 반면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여러 제품에 간접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원가를 우리는 통틀어서 간접원가 혹은 제조 간접원가, 제조 간접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제조 간접비는 다시 이제 변동 제조 간접원가와 고정 제조 원가로 나뉘는데요. 변동비와 고정비 뒤에 나오는 설명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원가의 분류는 앞서 얘기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원가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애들 가운데 직접 원가들에 해당되어지는 애들. 여기 왜 그 직접 경비는 없느냐 하면은 직접 경비는 거의 없어요. 몇 개가. 그래서 직접 경비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나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경비는 대부분 간접 원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즉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시 직접 원가 또는 기초 원가, 프라이머리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묶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즉 제조 원가에 속하는 모든 원가들 가운데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가공비라고 부릅니다. 가공비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환원가라고도 부르고요. 원가를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이와 같은 원가의 분류는 나중에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얼만큼 그 진척이 되었는가를 따질 때 이제 재료의 투입 시기하고 이런 가공원가들은 아무래도 공정이 진행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죠. 얘가 투입된 다음에. 그래서 서로 진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진척도에 따른 원가 계산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원가를 직접 재료비와 가공원가, 가공비로 나눈 분류는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그러한 방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분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원가의 분류를 한 번 더 분류를 다른 방향에서 분류를 하면 수익과 비용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로 나눕니다. 제품원가는 앞서 말한 대로 제조원가라고 보면 됩니다. 제품 제조원가,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합해지는 제조원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제조원가 가운데 팔려 나간 애들은 이제 매출원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팔려 나가지 않은 애는 설명한 대로 재고자산,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원가는 앞서 설명한 재고가 불능한 비제조 원가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등과 같이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소멸되어진 이와 같은 비용을 기간원가라고 부릅니다.